화장하고 나왔어. 이거 아마 저 재구매템일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재구매템인 만큼 랑콤 땡이돌, 술 취했나봐 진짜. 전반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선베이스까지 발랐잖아요. 그 위에다가 롤 베이스를 발라볼 거예요. 항아리처럼 생긴 그 병이었을 때부터 몇 통 비우기 시작해서 이것도 공병, 재구매한 아이까지 해서 정말 여러 통을 비우는데요. 이런 파운데이션의 베이스로 사용하면서 좀 더 밀착력을 높여주면서 수분감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건성이신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 3펌프 정도 짜서 그냥 손으로 저는 이렇게 손으로 도포를 해주는데 예전에 백화점 갔을 때 그 점원분께서는 그 스펀지에 묻혀서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도포를 해주시긴 했거든요. 왼쪽 얼굴에는 란제리 드포 파운데이션, 그리고 오른쪽 얼굴에는 파리르 골드를 써볼 거예요. 먼저 란제리 드포 왼쪽에다가 도포를 해볼게요.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묽은 제형이고요. 기본 파데 브러쉬로 한번 도포를 해볼게요. 확실히 굉장히 얇게 발리면서 색상은 00N호인데 제가 선택한 색상은 뉴트럴 계열에서 가장 밝은 색상이에요. 제가 일부러 오늘은 프로페셔널 같은 그런 모공을 가려주는 제품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모공 커버 효과가 있는 편이거든요. 물론 확실하게 모공 커버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모공 커버 제품을 쓰시는 게 좋겠지만 이 파운데이션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고, 대신 이렇게 코 옆에 이렇게 보시면 붉은기를 잡아주는 효과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색상은 제 맨 얼굴과 비교했을 때 한 톤 정도 밝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윤광 도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롤 베이스랑 같이 쓰긴 했지만 마무리감은 촉촉하긴 한데 겉으로 봤을 때는 살짝 윤광 도는 정도지 끈적해 보이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약간 세미 매트하면서도 촉촉하게 감싸주는 느낌. 만약에 이 란제리 드뽀 파운데이션만 단독으로 사용을 한다 하시면은 건성분들한테는 살짝 시간이 흐르면서 매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롤 베이스랑 같이 쓰는 걸 건성분들께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건성이 아니신 분들은 뭐 다른 베이스, 선 베이스 플러스 이 파운데이션 조합을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굉장히 소량으로만 제가 얼굴 반쪽에다가 다 펴발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좋네요. 홍조나 좀 요철이 깊은 부분은 얘가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베이스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은 겔랑 란제리 드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란제리 드뽀랑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파운데이션이 랑콤의 땡이돌이래요. 그래서 저는 얘도 겨울까지도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가을 그리고 초겨울까지도 굉장히 잘 썼고, 얘도 피부병이 굉장히 얇으면서 화사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이 란제리드뽀 같은 경우는 땡이돌보다는 살짝 더 촉촉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오른쪽 얼굴에는 파리르 골드 파운데이션 이 정도의 소량으로, 얘는 꾸덕한 제형이거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thick한 제형의 그런 파운데이션. 얘는 절대 흘러내리지 않고요. thick하게 올라갑니다. 색상은 같은 00호긴 한데 아무래도 파리르 골드가 소량을 쓴다 하더라도 더 두껍게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은 맞는데 아무래도 나 화장했어 라는 느낌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연스러운 란제리 드뽀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화사하게 좀 화장한 것 같이 커버력도 있는 파운데이션을 원한다 하시면은 란제리 드뽀를 추천드릴게요. 확실히 발림성 같은 경우는 란제리가 조금 더 우수하네요. 얘는 좀 신경 써서 펴 발라야 되거든요. 대형이 아무래도 좀 틱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너질 때도 살짝 뭉침이나 이런 게 없는지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띡한 것도 싫고 너무 커버가 안 되는 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되신다면 두 가지를 구매하셔가지고 섞어서 쓰는 것도 정말 좋은 조합이거든요. 저 예전에 학교 나가고 했을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막 화장하는데 선베이스 바르고 롤르베이스 바르고 그리고 얘네 두 개 중에 손에 집히는 거 바르거나 아니면 막 섞어서 발라서 피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 종일 진짜 피부가 너무 예쁘게 연출이 돼서 나는 그때 내 피부가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파운데이션이 좋은 거였어. 물론 그때는 피부도 좋았겠죠. 훨씬 더 영영했으니까. 보시면 굉장히 소량을 썼지만 여기가 더 두꺼워 보이죠. 아무래도 얇게 표현되는 곳이 얼굴이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은 그런 것까지 같이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쪽 얼굴이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파리르 골드 같은 경우는 커버력은 좋은 편이지만 그만큼 두껍게 올라가기 때문에 얼굴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살짝 둔탁하게 만들면서 이쪽 얼굴이 살짝 평면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빨간 뾰드락지가 났는데 어느 정도 커버는 되지만 그래도 파데만 가지고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큰 뾰드락지를 가리지는 못하거든요. 컨실러를 곳곳에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란제리를 너무 소량을 써서 이쪽에 아주 소량만 조금 더 발라주도록 할게요. 쌀알 만큼. 굉장히 묽은 느낌이에요, 확실히. 레이어드 해도 뭉치지 않고 레이어드가 가능하다는 장점들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름김, 모공김 이런 게 거의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보완도 잘 해주는 제품이에요. 살짝만 더 올려볼게요. 파리르 골드도 살짝만 더 해볼게요. 진짜 쌀알 정도의 분량으로 굉장히 소량으로 이렇게 3시 22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발라놓고 하루 종일 경과를 볼 거예요. 어디가 더 다크닝이 있는지 지속력이 좋고 이런 속건조 이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색상 같은 경우는 둘 다 00호고 얘는 00N 뉴트럴 라인이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00호밖에 없어가지고 00호를 샀는데 벨랑 파운데이션들이 살짝 노란기가 많이 돌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파리르 골드가 약간 도톰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짝 더 핑크 베이스의 느낌이 들고요. 살짝 더 도톰해. 한 겹을 바르든 두 겹을 바르든 확실히 란제리보다는 도톰하게 올라가는 감이 있어. 그래서 나 화장했어 이렇게 화사하지 라는 얘기를 하는 쪽이 파리르 골드라고 하면은 란제리 같은 경우는 한 겹을 바르든 두 겹을 바르든 자연스럽게 내 얼굴의 굴곡을 감싸주는 듯하게 착붙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르는 느낌도 란제리 득보가 조금 더 밀착감 있게 싹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띡한 제형이기 때문에 잘 펴바르셔야 돼요. 란제리 득보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 파데 브러쉬로 바르긴 했지만 스펀지 같은 걸로 그냥 초보자분들도 그냥 탁탁탁탁 바르면은 되게 얼굴에 잘 먹을 만한 그런 부담 없는 제형이에요. 누구나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리르 골드 란제리 득보 그래서 파리르 골드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윤광을 돌게 하면서 지속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커버력도 보시다시피 좋잖아요. 이 파데 같은 경우는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커버력을 원하시면서 고급스러운 광채의 피부 표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파리르 골드 파운데이션을 추천을 할게요.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UHD 파우더 처음 뜯는 거예요. 이전 거 다 써가지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파우더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즈 파우더로 처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좀 작은 브러쉬로 눈썹 잘 번지는 부분에도 조금 처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화장들은 그냥 자유롭게 해볼게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쉐이딩 모던 쿨톤 쉐이딩이고요. 그냥 저는 3개 다 합쳐서 이렇게 티슈에 털어내고 외곽부터
제가 쿨톤인지 웜톤인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봤는데 정맥 부분이 초록색이 많이 보이면은 웜톤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블루나 보라색 계열로 혈관이 보인다 그러면 쿨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봤더니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혈관이. 근데 쭉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 좀 많이 탄 부분 있죠, 이런데. 햇빛 봐서 많이 탄 부분은 또 혈관이 초록색이에요. 근데 일단 여기를 보라고 하셔가지고 봤더니 혈관 부분이 저는 거의 다 좀 보라색이더라고요. 아, 난 쿨톤인가?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예요. 살짝 쿨톤 옷들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혈관을 보시면 자기 톤을 알 수 있다는 재미나죠. 요 맥의 224 브러쉬를 밝은 색깔 2가지를 묻혀서 노즈 쉐이딩도 넣어줄게요. 저 너무 여기서 좁게는 들어가지 않고 살짝 여유를 주면서 들어가요. 여기 위에보다는 꺾이는 부분이죠. 여기를 주면 더 자연스럽다고 해서 여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콧망울 모아주고. 그때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맥의 테테아 틴트. 피카소 207A 브러쉬를 같은 테테아 틴트에 묻혀서 조금 더 깊은 음영을 줄게요. 오늘이 1월 14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11월 21일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보정본이 2달이 걸린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보정본을 받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 이거 말고도 원본도 되게 많은데 진짜 2달 걸려서 이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제 바디 프로필 찍은 당일에 브이로그도 찍어놨거든요. 바디 프로필 또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이후로 47kg였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몸무게 찍었었는데 지금은 50kg 넘죠.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 가고 이러니까 살이 많이 붙었어요. 요거 한번 써볼까요? 나스의 멜로즈라는 섀도우고요. 금펄이 차르르 들어간 데일리 섀도우로 쓰기 적합한 애예요. 점원분께서 이거 손으로 바르면 더 예쁘다고 하셨거든요. 핑크 베이스에 금펄 들어간 그런 아이섀도우예요. 토프 색상으로요. 음영을 넣어서 눈의 깊이를 더해줄게요. 끝부분에만. 음영이 들어가면서 눈의 영역이 늘어나면서 눈이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쪽, 안 한쪽. 그리고 살짝 떠 보일 수 있는 눈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음영 섀도우잖아요. 저의 재구매템인데 샴페인 쿼츠라고 애교살에 맨날 바르던 거거든요. 여기 중간에 요아예요. 똑같은 색상인데 재구매했어요. 맥의 239 브러쉬 사용해서 애교살에 입체감을 줄게요. 애교살 베이스로 써도 되고 그냥 단독으로만 써도 되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을 때는 이 샴페인 쿼츠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잘못 쓰면 누르키키한 색상이 나고 어떤 거 너무 붉은데 얘 같은 경우는 애교살에 쓰기에 정말 무난한 섀도우라서 애교살에만 발랐는데 이렇게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머지의 2호 브라우니 속눈썹 중간중간 채워주듯이 해서 동그란 눈이라서 저는 길게 빼주거든요. 꼬리를 당겨서 살짝 올려서 눈의 길이를 빼줍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토프 색상을 이용해서 조그만한 이런 브러쉬 있죠? 얘는 슈에무라의 OF 브러쉬. 라인을 덮어줄게요. 뒤에 초점을 맞추는데 앞에도 살짝 해주면서 앞뒤로 음영감을 더 넣어주는 거예요. 언더에도
클리오의 킬브로우. 저는 3호 피넛 브라운. 옅은 색이거든요. 얘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눈썹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눈썹 결 방향으로 눈썹을 심어준다는 생각으로 결 따라서 이렇게 촉촉촉 그려주고 섀도우로 채우는 편이거든요, 저는. 샤넬의 삼색 아이섀도우. 중간이랑 제일 어두운 걸 먼저 써서 끝을 채워주고 나서 앞머리 쪽에는 가장 밝은 색 앞머리 연하게 블렌딩을 해줄게요. 요즘에 간식으로 견과류를 많이 먹거든요. 요거 헤비 로테이션 눈썹 마스카라로 좀 도포해줄게요. 하다 보니까 당이 떨어져가지고 좀 전에 밥 먹은 것 같은데 영상 찍다 보면은 항상 좀 당이 떨어져요. 그래서 뭉쳐있는 부분을 손으로 한번 풀어준 다음에 마스카라를 칠해줄게요. 스모키 엑스트라버건트 이걸 두 번째 쓰는데 지난번에 썼을 때 살짝 눈 밑에 번짐이 있어가지고 이게 워터프루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스머지 프루프가 아니라서 그런지 언더에 번지긴 했었는데 오늘 한번 발라서 같이 이따가 리뷰를 찍어보려고요. 이 마스카라 진짜 좋은데 번지는 마스카라가 아니었었는데 얘는 진짜 확실히 존재감 있는 엄청난데요, 존재감이. 와. 이 마스카라 처음에 접했을 때 그 메이크업 포에버 직원 언니께서 이거 꼭 쓰라면서 이거 너무 좋다고 완전 강추하던 때가 생각나. 진짜 그게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 엄청 오래된 마스카라인데 메포가 항상 좀 이런 제품들을 출시하면은 제품 자체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제품 하나로 롱런을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 앤 바디 그런 파운데이션은 딴 제품으로 리뉴얼되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파운데이션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리뉴얼된 게 오히려 아쉬울 정도로. 언더에는 요거 갈색 마스카라를 발라볼 거예요. 이니스프리 빈티지 필터 컬러 카라. 와, 이 마스카라 진짜 길어지는데요. 완전 최고인데 최고. 한 올 한 올 되게 두껍게 만들어주고요. 길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네요. 블러셔는 이거 두 가지 써볼 텐데요. 얘는 나스의 섹스 어필, 얘는 3CE의 모노 핑크. 나스의 야치오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나스의 섹스 어필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물론 얘만 써도 너무너무 예쁘긴 한데 3CE 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깔이. 단독으로 발라도 얘는 정말 여리여리하게 한 듯 안 한 듯 내추럴하게 하고 싶을 때 하고 3CE 모노 핑크. 그러니까 소량만 이렇게 딱 묻혀서 한 요 정도. 확실히 블러셔를 해야지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색깔 예쁘지 않나요? 실제로 봐도 너무 예뻐, 색깔. 저는 약간 코가 긴 편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이렇게 끊어주면 좀 더 얼굴이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블러셔도 이렇게 좀 가로로 넣어주고 여분으로 이마도 쓸어줍니다.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이거 나츠에서 산 것도 발라봤는데 너무 건조해 저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거 바비 브라운 엑스트라 립 틴트 베어 핑크 이걸로만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시간 갈수록 틴트 색상이 살짝 올라오는 타입이거든요. 저처럼 진짜 극 건조하신 분들은 뭘 발라도 입술 다 뒤집어지잖아요. 입술 찢어질 것 같고. 근데 저는 해가 갈수록 이게 심해져가지고 오늘은 이렇게만 바를 거예요. 마몽드 헤어 팡팡. 여기 뭐 났다. 이거 발라서 난 건가? 헤어 사이를 채워주기 때문에 바를 때는 괜찮은데 이제 세안할 때 좀 주의해서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메이크업 포에버 미스트 앤 픽스 메이크업 좀 고정을 시켜줄게요. 멀리 떨어져서 향도 좋아. 이렇게 하고 저는 헤어를 좀 할게요. 오늘의 착장 다니엘 웰링턴 시계 네이비 스트랩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글리터를 안 발랐네. 글리터를 안 바르면 왠지 뭔가 어색해. 3C 아이 스위치 더블 노트. 예뻐. 이게 588이거든요. 저녁 모임에 가실 때는 이런 거 발라주시면 화려하면서도 약간 돋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예뻐. 확실히 예뻐, 여러분. 또 의상이 이런 거다 보니까 이런 팔찌도 해줘도 될 것 같아. 판도라 팔찌인데 의상이랑 잘 맞네요. 지금 시각은 4시 45분이고요. 5시에 제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서 저녁을 먹을 거거든요. 지금 피부 상태. 확실히 저는 이쪽이 좀 두껍긴 한데 지금도 되게 매끈하게 모공이라든지 그런 요철이 커버가 되거든요. 얘는 살짝 얇아서 그런지 제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반면에 파리르 골드 같은 경우는 이게 커버가 되게 맨들맨들하게 된 편이네요. 지금 바른 지 한 1시간 정도 됐잖아요. 두 개의 특징이 다른 게 눈으로 보여요. 확실히 도톰한 만큼 밝고 얘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어찌 보면 지금 다크닝이 벌써 들어왔어요. 근데 얼굴은 이쪽이 더 날씬해 보여. 그러면 여러분 저는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빠잉! 여러분 안녕! 지금 시각은 밤 12시 40분이에요. 겔랑 파리르 골드 그리고 란제리 이거를 리뷰를 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다시 카메라를 켰고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저녁도 먹고 한잔 했어요, 사실. 이쪽이 파리르 골드였고 그리고 이쪽이 란제리 드보 파운데이션이었는데 9시간 정도 흘렀잖아요. 주름 끼임이나 그런 부분은 확실히 파리르 골드가 조금 더 우수한 것 같아요. 커버력도 그렇고 무너짐도 제가 느끼기에는 란제리 드보보다는 파리르 골드가 살짝 더 예쁘게 무너지고 모공 커버라든지 요철 커버도 란제리 드보보다는 파리르 골드가 조금 더 우수한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색상 그대로고요. 나가서 마스크도 쓰고 말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서 입 주변도 조금 무너진 상태긴 한데 그래도 9시간 지난 거 치고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리르 골드 그리고 란제리 드보 양쪽 다 모두 말이죠. 그래서 제가 9시간 리뷰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내추럴함을 어필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그러한 화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란제리 드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버력 있게 화사하게 나 오늘은 화장하고 나왔어 이런 거를 좀 어필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리르 골드 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둘 다 너무 애정하고 둘이 섞어서 써도 되고 단독으로 그날 기분에 따라서 써도 되긴 하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신다면 나이가 나이니만큼 연세가 연세이니만큼 파리르 골드를 사용할 것 같아요. 조금 더 화사해 보이고 그리고 특히 로르 베이스랑 같이 썼을 때 촉촉함 그리고 지속력, 커버력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파리르 골드에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란제리 드보가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란제리 드보 이전에 땡미라클 이거 아마 저 재구매템일 거예요. 그래서 얘도 재구매템인 만큼 얘랑 비슷한데 이 두 가지 중에서 굳이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랑콤, 땡이돌 술 취했나봐 진짜 랑콤 땡이돌에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너무 우수한 파운데이션이긴 맞긴 맞아요. 그리고 지금 9시간 정도 경과를 했는데 저는 건성이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군데 오늘 당긴다는 느낌 전혀 없이 부드럽고 촉촉하다는 느낌만 전반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모공 끼임 같은 경우는 란제리보다는 파리르 골드가 살짝 코 옆에 끼이는 게 더 많거든요. 아무래도 입자 크기가 달라서
그렇겠죠? 둘 다 00 에노라 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둘이 뭐 엄청나게 피부 톤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얇은 005 그리고 살짝 도톰한 005 커버력의 차이라고 느껴지네요. 오늘 리뷰를 여기까지 할 거고요. 란제리 드뽀 그리고 파리르 골드를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희 슐리는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저는 바로 자러 가야겠어요. 너무 졸려.